결혼 3년 차. 남들은 아직도 신혼이라며 깨가 쏟아진다고 부러워하지만 저에게 이 집은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남편의 사업 문제로 조금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싹 해서 겉보기엔 그럴듯했지만 방음이 잘 안 된다는 게 유일한 흠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옆집 소음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부부가 잠드는 안방. 그것도 붙박이장 안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사각, 사각, 쿵. 새벽 2시만 되면 어김없이 들리는 그 소리.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벽을 긁거나 무거운 물건을 질질 끄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쥐가 있거나 배관이 울리는 소리겠거니 했죠. 하지만 그 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고 대담해졌습니다. 여보, 여보 일어나봐. 또 그 소리나. 옷장 안에서 누가 있는 것 같아. 저는 곤히 자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공포에 질린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잔뜩 짜증난 얼굴로 신경질적으로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아, 또 왜 그래?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왜 자꾸 사람 피를 말려? 나 내일 중요한 미팅 있어서 자야 한다고. 아니야. 분명히 옷장 쪽에서 났어. 쥐가 있나? 아니면 옆집에서 벽에 못질이라도 하나? 당신도 좀 귀 기울여 들어봐 제발.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마치 저를 정신병자 보듯이 싸늘하게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소리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지은아, 너 요즘 너무 예민해. 집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이 아파트 낡아서 배관 울리는 소리라고. 아니야, 배관 소리가 아니야. 분명히 사람이 내는 소리 같단 말이야. 됐어. 너 자꾸 이러면 나까지 미쳐버릴 것 같아. 내일 당장 병원 가서 신경안정제라도 좀 타와. 멀쩡한 사람 잡지 말고. 남편은 저를 예민하고 할 일 없는 여자 취급하며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습니다. 코까지 골며 자는 남편의 등을 보며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귀에는 분명히 들리는데 가장 믿어야 할 남편은 절대 들리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정말 내가 미쳐가는 걸까? 결혼하고 나서 남편 내조한다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집안에만 갇혀 살다 보니 환청이라도 들리는 걸까? 저는 밤새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공포와 서러움에 떨었습니다. 그날 밤도 옷장 속의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어젯밤 저를 그렇게 면박 주고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새로 산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보는 남편의 모습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 오늘 거래처 접대 있어서 좀 늦어. 저녁 먼저 먹고 자.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오늘은 옷장 뒤진다 어쩐다 하지 말고 푹 좀 자라. 약 꼭 챙겨 먹고. 남편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집안에는 무거운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낮인데도 붙박이장 쪽은 어두컴컴하고 음산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옷장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낡은 경첩 소리가 제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옷장 안에는 남편의 양복과 제 옷들이 빽빽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옷들을 거칠게 손으로 헤집으며 벽 쪽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혹시 쥐구멍이라도 난 건 아닌지, 벽지가 찢어진 곳은 없는지.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정말 내가 예민해서 미쳐가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 잘 입지 않는 두꺼운 겨울 코트 뒤쪽에서 미세한 바람이 훅 하고 새어 나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바람이지? 여긴 외벽도 아닌데. 저는 코트를 옆으로 치우고 앞한 벽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래는 꽉 막혀 있어야 할 합판 모서리가 아주 미세하게 들뜨더니
그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옆집이랑 연결된 건가? 설마 누가 우릴 훔쳐보는 건 아니겠지? 호기심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고 그 좁은 틈새로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틈새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틈새 너머에는 시뻘겋게 충혈된 눈을 가진 낯선 여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서 저를 훔쳐보고 있던 눈. 그 눈빛은 증오와 감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벽 너머에서 여자의 낮고 빠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문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듯이 말입니다. 오빠, 지금이야. 빨리 들어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현관 쪽에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띠리링. 철컥. 마치 밖에서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정확한 타이밍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뭐지? 오빠라고 불렀어. 그리고 문이 열렸어.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빨리 들어와. 그 말과 동시에 열린 도어라. 그리고 내 남편이 들어왔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설마.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저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기어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공포에 질린 제 몰골은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현관에는 분명 접대 때문에 늦는다던 남편이 태연하게 구두를 벗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행이다. 당신 빨리 와봐. 옷장 뒤에 누가 있어. 어떤 여자가 나를 보고 있었어. 그리고 오빠라고 불렀어. 당신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저는 울면서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칼을 들고 뛰어갔거나 경찰을 불렀을 텐데 남편은 너무나도 차분하게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말했잖아. 약 먹어야 한다고. 이제 환청까지 들리니. 당신 진짜 상태 심각하구나. 아니야. 진짜 들었어. 그 여자가 오빠 지금 들어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들어왔잖아.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주머니에서 하얀 약봉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자, 오는 길에 당신 걱정돼서 약국 들러서 사왔어. 이거 먹고 한숨 자. 그럼 괜찮아질 거야. 남편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와이셔츠 소매 끝에서 낯선 냄새가 훅 끼쳐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 화장대에도 없는 아주 진하고 역겨운 싸구려 장미 향수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방금 전 옷장 틈새에서 맡았던 그 냄새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오빠 지금 들어와. 그리고 남편의 등장. 마지막으로 두 사람에게서 나는 똑같은 향기.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우리 둘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 벽 뒤에 여자가 부른 오빠가 바로 내 남편이라는 것을요. 저는 약봉지를 쥔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공포로 가득 찼던 눈물이 멈추고 대신 서늘한 사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래. 내가 날 미친년 취급하며 연기한다 이거지. 내가 직접 확인해 줄게. 그 옷장 뒤에 숨은 년이 누군지. 그리고 너희들이 무슨 더러운 짓을 꾸미고 있는지.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집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쥐어주고 간 하얀 약봉지가 식탁 위에서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은아 너 예민해. 지은아 너 미쳤어.
약 먹고 잠이나 자. 남편의 그 말들이 가시처럼 가슴을 후벼 팠지만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옷장 틈새로 보았던 충혈된 눈동자. 그리고 남편의 옷깃에서 나던 역겨운 장미 향수 냄새. 오빠 지금 들어와. 그리고 정확하게 열린 도어락.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누가 미쳤는지 두고 봐.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줄 테니까. 저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낮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붙박이장 근처는 여전히 냉동 창고처럼 서늘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장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빽빽하게 걸린 남편의 양복과 코트들을 거칠게 잡아뜯어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철퍼덕, 철퍼덕. 바닥에 나뒹구는 옷가지들을 보며 제 마음도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옷들이 치워지자 어제 보았던 그 문제의 합판 벽이 드러났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나무 합판이었습니다. 손으로 두드려 보았습니다. 통, 통.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분명히 이 틈새에서 바람이 새어나왔고 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톱이 부러지는 것도 모른 채 합판의 모서리를 미친 듯이 긁어내고 더듬었습니다. 제발 나와라. 제발 정체를 드러내라. 그리고 바닥과 벽이 만나는 구석진 곳에서 손가락 끝에 아주 미세한 홈이 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찾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털이 쭈뼛 써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홈에 손가락을 걸고 있는 힘껏 옆으로 밀어보았습니다. 나무가 긁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던 벽면의 일부가 마치 미닫이문처럼 옆으로 스르륵 밀려났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저는 입을 틀어막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른 한 사람이 웅크리고 지나갈 수 있을 만한 네모난 개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을 정교하게 잘라내고 합판으로 교묘하게 가려놓은 비밀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 너머는 콘크리트 벽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또 다른 방의 풍경이었습니다. 벽간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쥐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구조적으로 옆집과 안방 벽이 맞닿아 있었는데 누군가 인위적으로 그 벽을 뚫어 두 집을 하나처럼 연결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역겨운 냄새. 남편에게서 났던 그 진한 장미 향수 냄새가 이 구멍을 타고 안방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이 개구멍을 통해 남편은 내가 잠든 사이에 옆집을 드나들었던 걸까? 아니면 옆집 여자가 이 구멍으로 들어와 우리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걸까?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끔찍한 공포와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절대로 발뺌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저는 스마트폰을 꽉 쥐고 그 개구멍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싸구려 향수 냄새가 뒤섞인 그 좁은 통로를 기어갔습니다. 마치 지옥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구멍을 통과하자 옆집의 안방으로 보이는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는 우리 집이랑 구조가 똑같아. 하지만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 집은 제가 쓸고 닦아 먼지 하나 없었지만 이곳은 마치 쓰레기장 같았습니다. 바닥에는 술병과 배달 음식 용기가 뒹굴고 있었고 벗어놓은 속옷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 한쪽에는 제 남편의 물건들이 보란듯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사줬던 골프채, 작년에 잃어버렸다던 명품 시계,
그리고 제가 다림질해준 와이셔츠까지. 여보, 당신 여기서 이러고 살았어. 나한테는 야근이다 출장이다 거짓말하고. 이게 구멍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딴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거야. 배신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 놓인 화장대 위. 그곳에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 남편과 어떤 젊은 여자가 서로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세상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그 여자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설마. 기억을 더듬어 보니 이사 온 첫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그 여자였습니다. 이사 떡을 돌리러 갔을 때 문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으로 욕을 하던 그 옆집 여자. 그때는 그저 이상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미 그때부터 제 남편과 이 집에서 뒹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머리 꼭대기 위에서 나를 비웃으며 놀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으아.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액자를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장대 거울 옆에 이상한 물건이 하나 보였습니다. 삼각대에 설치된 캠코더였습니다. 그런데 그 캠코더의 렌즈가 향하고 있는 곳은 방 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가 기어들어온 그 개구멍. 정확히 말하면 구멍 너머에 있는 우리 집 안방 침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홀린 듯이 캠코더의 전원을 켰습니다. 작은 화면 속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남편이 잠든 모습을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속옷 차림으로 자는 모습, 남편과 대화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미친 새끼들. 사람이 아니야.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남편과 그 여자는 이 구멍을 통해 저를 감시하고 자신들의 관음증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실험실의 쥐새끼처럼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었습니다. 구토가 치밀어 올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픔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을 찢어 죽이고 싶은 살이뿐이었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도어락 버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띠띠띠. 옆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하이힐 굽소리와 함께 익숙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그 여편네 약 먹고 뻗었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보고 싶냐. 빨리 와. 남편과 통화하는 그 여자의 목소리. 그 여자가 지금 이 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손에 쥔 깨진 액자 조각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그년의 얼굴을 똑똑히 봐줘야겠습니다. 또각, 또각. 하이힐 소리가 거실을 지나 안방 문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자기야. 그 여편네 약 먹고 뻗었지.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 그리고 콧소리를 내며 대답하는 그 여자. 응. 방금 확인했는데 시체처럼 자더라. 자기가 준 약 효과 죽이네. 빨리 와서 나 좀 예뻐해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손에 쥔 깨진 액자 유리 조각으로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년의 목을 긋고 싶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날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안 된다. 여기서 흥분하면 안 된다. 지금 내가 나가서 난동을 부리며 나는 그저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한 미친 여자가 될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또다시 교묘하게 빠져나갈 것이고 나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증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나가야 해. 저는 입술을 깨물며 피 맛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화장대 위에 있던 캠코더를 낚아챘습니다. 놈들이 나를 감시하고 조롱하던 그 더러운 눈. 드르륵. 방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이야. 저는 바닥을 기어 개구멍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어깨가 쓸렸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마치 쥐새끼처럼 어둠 속을 기어 다시 우리 집 안방 옷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쿵. 그 여자가 안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합판 문을 스르륵 닫았습니다. 다행히 그 여자는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샤워기 물 틀어지는 소리와 흥얼거리는 콧노래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후. 저는 옷장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차가운 캠코더만이 이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접대는 무슨. 옆집으로 바로 퇴근한 것입니다. 저는 재빨리 옷장 문을 닫고 침대 위로 올라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죽은 듯이 자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리고 남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지은아, 자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안심했는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벽 너머 옆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두 남녀의 역겨운 웃음소리와 신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키키키. 아자기야 너무 좋아. 오늘따라 더 힘이 넘치네. 우리 마누라 자는 바로 옆에서 하니까 더 짜릿하지. 짐승만도 못한 것들. 내 집 안방 바로 옆에서. 나를 약 먹여 재워놓고 저런 짓을 벌이다니. 저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쥐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져온 캠코더를 켰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작은 화면 속에 지옥 같은 영상들이 펼쳐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나체로 침대 위를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제가 기어들어갔던 옆집 안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낄낄거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자기야. 근데 저 여편네 언제까지 데리고 살 거야? 지겨워 죽겠어. 맨날 아프다 징징대고. 우울증 걸린 년 같아서 밥맛 떨어져. 남편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지금 이혼하면 위자료 줘야 하잖아. 저 여자 이름으로 들어둔 보험이 몇 개야. 암보험이랑 종신보험 빵빵하게 들어놨으니까. 조금 더 병신 만들어서 보험금이나 타먹어야지. 뭐야. 자기 진짜 무섭다. 그래서 맨날 이상한 약 먹이는 거야. 신경안정제라고 속이고. 그럼. 그거 계속 먹으면 정신 오락가락해지고. 몸도 점점 망가진다더라. 의사 후배한테 어렵게 구한 거야. 전현 완전히 미치거나 죽으면 그 보험금 다 우리 거야.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 알았지. 세상에. 사랑해 자기야. 역시 자기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 돈 받으면 우리 해외 가서 살자. 영상 속 두 년놈은 서로 끌어안고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툭. 저는 캠코더를 떨어뜨렸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매일 밤 챙겨주던 그 하얀 약이 나를 서서히 죽이는 독약이었다니. 내가 사랑했던 남편, 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던 남자가 나를 돈 나오는 기계, 아니 죽어야 할 제물로 보고 있었다니. 배신감을 넘어선 공포와 혐오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으아! 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슴을 치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내 지난 3년의 세월이 저 악마들의 연극 무대였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시커먼 복수심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 놈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미친년 연기. 아픈 척 연기. 얼마든지 해줄게. 하지만 마지막에 피눈물을 흘리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될 거야. 저는 캠코더의 메모리 카드를 빼내어 속옷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교성 소리가 이제는 역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복수심을 불타오르게 하는 장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 아침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순진한 아내의 얼굴로 저 악마 같은 남편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아주 천천히 그들의 목을 조여갈 것입니다.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던 그 대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푸석한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초점 없는 눈동자. 거울 속에 비친 저는 영락없는 정신병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깨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일어났어. 몸은 좀 어때? 남편이 안방에서 나오며 세상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제 옆집에서 그 난리를 치고 들어와 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뻔뻔한 낯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 여보, 머리가 좀 아파. 내가 어제 무슨 실수 안 했어. 기억이 잘 안 나. 제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남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실수는 무슨. 당신 어제 약 먹고 푹 잤잖아. 아참 약 먹을 시간이다. 이거 먹어야 머리 안 아파. 남편은 식탁 위에 놓인 하얀 약봉지를 뜯어 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독약이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역시 나 챙겨주는 건 당신밖에 없어. 저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약을 입안에 털어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꿀꺽하는 목 넘김 소리까지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안심한 듯 등을 돌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 짧은 틈을 타 저는 혀 밑에 숨겨두었던 알약을 뱉어내어 소매 안으로 감췄습니다. 잘했어. 오늘도 푹 쉬고 있어. 나 오늘 거래처 갈 데가 많아서 좀 늦을 거야. 남편은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휘파람을 불며 현관을 나갔습니다. 거래처는 무슨. 또 그 개구멍으로 옆집에 갈 게 뻔했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입안을 헹궈냈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싸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실컷 놀아봐. 이제부터는 내가 놀아줄 차례니까.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닫아두었던 합판 벽을 아주 조금만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에 제가 준비한 비장의 무기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형 블루투스 스피커였습니다. 성능이 아주 좋은 놈으로 골라 개구멍 가장 깊숙한 곳, 옆집 안방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잠시 후 예상대로 옆집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왔어.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잖아. 옆집 여자의 콧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역겨운 애정행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그 여편네는 어때? 약 먹였어. 응 먹였지. 지금쯤 해롱해롱해서 시체처럼 자고 있을 거야. 아무 걱정 말고 이리 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된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볼륨은 아주 작게 마치 환청처럼 들릴 듯 말 듯하게 조절했습니다. 지지직. 으흐. 살려줘. 살려줘. 스피커를 통해 기괴한 여자의 울음소리가
옆집 안방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유튜브에서 찾은 공포효과음이었습니다. 옆집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자기야. 방금 무슨 소리 안 들렸어? 무슨 소리? 나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아니야. 분명히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 벽 쪽에서 났단 말이야. 옆집 여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다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번에는 저음의 목소리가 웅얼거리듯 울려 퍼졌습니다. 깍. 오빠 들었지? 방금 들었지? 누가 죽여버린다고 했어? 옆집 여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너 왜 그래?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니까.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들렸다고. 혹시 저 옆편 내 깬 거 아니야? 빨리 가서 확인해봐. 남편은 투덜거리는 소리를 내며 옆집을 나가는 척했습니다. 잠시 후 우리 집 현관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링. 저는 재빨리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남편이 안방문을 열고 들어와 저를 흔들었습니다. 지은아. 여보 자니? 응. 여보 왜 벌써 왔어? 나 너무 졸려. 저는 눈을 반쯤 뜨고 몽롱한 척 연기했습니다. 남편은 제 눈앞에 손을 휘저어 보더니 다시 안방을 나갔습니다. 제대로 골아떨어졌는데 아무래도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기분 탓이야. 남편이 다시 옆집으로 넘어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오빠. 분명히 들렸어. 이 집터가 안 좋은가? 자꾸 가위 눌리는 기분이야. 그때였습니다. 저는 회심의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어젯밤 몰래 챙겨두었던 긴 머리카락 뭉치. 제 머리카락을 빗을 때마다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옷장 문을 열고 개구멍 틈새로 머리카락 뭉치를 조금씩 밀어 넣었습니다. 옆집 침대 바로 옆. 화장대 밑으로 검은 머리카락들이 스멀스멀 기어 나가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스피커 볼륨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찾았다. 내 남편 내놔. 내 남편 내놔. 히. 오빠 저거 뭐야? 화장대 밑에 저거 뭐야? 옆집 여자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벽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뭐가? 너 이거 머리카락 아니야. 내 머리카락 빠진 거겠지. 아니야. 내 머리는 갈색이잖아. 저건 새카만 검은 머리라고. 저 옆편네 머리카락이랑 똑같단 말이야. 옆집 안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자는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고 남편은 그런 여자를 달래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야 진정해.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뭉친 거겠지. 저 여자가 어떻게 여기까지 머리카락을 보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이 안 되긴 뭐가 안 돼. 오빠가 구멍 뚫어놨잖아. 혹시 저 여자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구멍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고? 옆집 여자는 점점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씌우려던 프레임. 그 정신병자 프레임이 이제 그 여자에게 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킬킬거리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재미있었습니다. 제 손 안에서 놀아나는 꼴이라니.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숨겨둔 약통을 찾았습니다. 냉장고 깊숙한 곳. 비타민통 속에 숨겨진 하얀 알약들. 남편이 저에게 먹이던 그 독약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알약들을 모두 꺼내 변기통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다른 약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강력한 수면제와 설사약을 섞어서 빻은 가루였습니다. 모양과 색깔이 남편의 약과 똑같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약. 이제 당신들이 먹을 차례야. 오늘 밤 두 사람의 뜨거운 밤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준비했어. 저는 약통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다시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옷장 틈새를 통해 옆집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여전히 여자는 훌쩍거리고 있었고 남편은 짜증을 내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진정하고 이거 마셔. 내가 비타민이랑 영양제 좀 가져올게. 기운 차리게.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걸려들었습니다. 제 계획대로 남편은 제가 바꿔치기 한 그 약을 가지러 올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약을 먹은 두 사람은 지옥보다 더 끔찍한 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똥오줌을 지리며 바닥을 기어다니는 그 추악한 꼴을 제가 친히 캠코더로 찍어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나의 친애하는 남편. 그리고 나의 사랑스러운 이유. 밤 11시. 옆집에서 들려오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어느 순간 뚝 끊겼습니다. 제가 바꿔치기한 약이 드디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옷장 문을 살짝 열고 개구멍 틈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력 수면제 성분이 두 사람을 기절시키듯 잠재운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쇼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설사약. 그것도 변비 환자들이 먹는 아주 독한 녀석을 갈아 넣었으니까요.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장이 뒤틀리기 시작하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꾸르르, 꾸르르. 예상대로 옆집 벽 너머에서 마치 하수구가 역류하는 듯한 백고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괴물 울음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가 정적을 찢고 울려 퍼졌습니다. 배가. 옆집 여자의 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수면제 기운 때문에 쉽게 깨어나지 못하고 꿈속을 헤매는 듯 했습니다. 엄청난 파열음과 함께 지독한 악취가 개구멍을 타고 안방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마스크를 2개나 겹쳐 썼습니다. 방독면이라도 쓰고 싶을 만큼 끔찍한 냄새였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오빠, 이게 무슨 냄새야? 옆집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하지만 몸을 가누지 못해 침대에서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배가 아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 남편도 신음소리를 내며 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푸드득. 좌.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두 사람의 괄약근이 동시에 풀려버렸습니다. 참아왔던 오물들이 침대 시트와 바닥을 적셨습니다. 으악. 오빠 미쳤어. 똥 쌌어. 침대에 똥 쌌냐고. 너는 안 쌌냐? 아, 냄새. 미치겠네. 진짜 몸이 안 움직여. 서로에게 똥물을 튀기며 욕을 퍼붓는 두 사람. 그 모습은 인간이 아니라 오물 구덩이에 빠진 돼지 2마리 같았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옷장 문을 활짝 열고 개구멍 틈새로 캠코더 렌즈를 밀어 넣었습니다. 나이트 비전 모드로 설정된 화면 속에 누런 오물 범벅이 된 두 남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찰칵, 찰칵. 저는 셔터를 누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명품 옷으로 치장하고 고상한 척 우아한 척하던 그들의 실체가 바로 저 누런 똥덩어리들이었습니다. 살려줘. 나 좀 살려줘. 119 불러줘. 옆집 여자가 똥밭을 기어다니며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은 바지를 추스르지도 못한 채 엉거주춤 일어나 화장실로 가려다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철퍼더. 으악. 내 얼굴에 똥 묻었어. 남편의 비명소리가 제 귓가에는 찬송가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녹화 버튼을 누른 채 스피커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음산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더럽다. 냄새 난다. 너희들 죄가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야. 오빠 또 들려. 그 귀신 소리 또 들린다고. 옆집 여자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천장을 쳐다보며 발작했습니다. 남편도 공포에 질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누구야? 누구냐고. 나다. 내가 죽이려던 내 아내. 내가 정신병자로 몰았던 지은이다.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놈들은 똥오줌에 절여져 움직이지도 못하는 독 안에 든 쥐였습니다. 지은이. 설마 벽 뒤에. 남편이 비틀거리며 개구멍 쪽을 쳐다봤습니다. 그 틈새로 번뜩이는 카메라 렌즈와 저의 차가운 눈동자가 마주쳤습니다. 보고 있었어. 다 보고 있었어.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나다 또다시 똥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 아주 잘 봤어. 너희들이 싼 똥보다 너희들 마음속이 더 시커멓고 더럽더라. 이 영상 아주 잘 나왔네. 내일 아침 회사 게시판에 올리면 볼만하겠어. 안 돼. 여보 잘못했어. 제발 그것만은. 내가 다 설명할게. 남편이 똥 묻은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옆집 여자도 옷으로 몸을 가리며 벌벌 떨었습니다. 설명은 판사님한테 가서 해. 그리고 보험금 이야기 아주 잘 들었어. 나를 죽여서 10억을 챙기시겠다. 그건 오해야. 장난이었어. 그냥 농담한 거야. 농담. 사람 목숨 가지고 농담을 해. 그래 그럼 나도 농담 하나 할게. 저는 옷장 옆에 준비해둔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테리어 공사하고 남은 실리콘 총각 한 조각이었습니다. 이게 구멍. 이제 폐쇄야. 너희들끼리 그 똥밭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 저는 개구멍을 합판으로 막고 실리콘을 마구 쏘아 틈새를 메어버렸습니다. 안 돼. 여보 문 열어줘. 나 여기 못 있어. 냄새나서 죽을 것 같아. 제발 문 좀 열어줘. 벽 너머에서 남편이 문을 두드리고 긁어대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쏘아대 합판과 실리콘은 그들의 비명소리를 서서히 차단했습니다. 저는 옷장 문을 닫고 무거운 서랍장을 밀어 옷장 앞을 완전히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그쪽에서는 절대로 이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미세한 악취가 남아 있었지만 제 가슴 속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시원했습니다. 캠코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야. 이건 예고편일 뿐이지. 진짜 지옥은 날이 밝으면 시작될 거야. 저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명의로 된 집문서, 그리고 통장과 도장, 귀중품들을 모조리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방문에 쪽지 하나를 붙였습니다. 똥이나 실컷 먹어라. 이 더러운 기생충들아. 저는 짐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이렇게 상쾌한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마지막 목적지로 향할 시간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할 그곳으로. 다음 날 아침 9시. 남편의 회사 로비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곧 깨질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로비 한가운데 있는 대형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제 손에는 그 더러운 영상이 담긴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원래는 홍보 영상이 나와야 할 시간이지만 제가 미리 손을 좀 써두었습니다. 경비 보안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에 남편의 비리 증거를 넘기는 조건으로 잠깐의 시간을 벌어두었죠. 자, 이제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될 거야. 저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팟, 치지치지. 대형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출근하던 직원들이 하나둘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게 뭐야? 화면에는 어젯밤 똥오줌 범벅이 되어 바닥을 기어다니는 남편과 옆집 여자의 추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채생되었습니다. 살려줘. 나 좀 살려줘.
똥 쌌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적나라한 배설음과 비명소리.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 저거 김 부장 아니야. 세상에, 옆에 저 여자는 누구야? 완전 개판이네. 더러워서 못 보겠다. 직원들은 코를 막으면서도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기 바빴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SNS와 사내 메신저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헐레벌떡 뛰어오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씻지도 못했는지 꼬질꼬질한 양복에 아직도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꺼. 당장 꺼. 누가 튼 거야? 이거 당장 안 꺼. 남편은 스크린을 가리려고 허우적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조소와 멸시 어린 시선이 남편에게 꽂혔습니다. 김 부장, 자네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회사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회장님이 로비로 내려와 호통을 쳤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저 여자가 저를 음해하려고. 저 여자. 누가 누굴 음해해? 제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또렷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제 싼 똥은 좀 닦고 나왔어.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 지은아, 너 이 나쁜 년. 내가 내 인생을 망쳐. 남편은 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단순히 똥 싸는 영상으로 끝날 줄 알았니? 진짜는 이거야. 화면이 바뀌고 이번에는 그들이 침대 위에서 나눴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전현 완전히 미치거나 죽으면 그 보험금 10억 다 우리 거야. 매일 밤 약 먹여서 서서히 병신 만들자고. 로비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단순한 치정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살인 미수였습니다. 보험 사기 공모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네. 와이프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다고. 완전 악마 새끼들이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아니야. 저건 그냥 농담. 농담이었어. 농담. 경찰서 가서도 농담이라고 해봐. 그때 로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미리 신고해둔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철수 씨, 그리고 공범 이영희 씨.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남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옆집 여자도 어디선가 끌려와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내 탓이라며 머리채를 잡고 싸웠습니다. 이거나. 다 저 여자가 시킨 거야. 나는 꼬임에 넘어간 죄밖에 없다고. 웃기지 마. 오빠가 먼저 죽이자고 했잖아. 약도 오빠가 구해왔잖아. 추잡한 진흙탕 싸움. 그들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차에 실려가는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며 무언가 소리쳤지만 창문 너머라 들리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잘 가. 내 인생에 오져. 다시는 보지 말자. 1년 후. 저는 바닷가가 보이는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콩밥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 똥오줌도 거기서 실컷 싸고 있겠죠. 저는 남편에게 뜯어낸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받아 꽤 넉넉한 통장 잔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그 썩은 아파트는 팔아버리고 제 꿈이었던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지은 씨,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새로 사귄 남자친구가 다정하게 커피를 내려놓습니다. 그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약 대신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감시 대신 믿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가끔 악몽을 꿉니다. 옷장 뒤에서 낯선 눈동자가 저를 쳐다보는 꿈을요.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제가 그 옷장 문을 닫아버렸으니까요. 영원히. 저는 창밖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인생은 뜨겁게.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것입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닌 나 자신으로.